안녕하세요. 핑플릭스입니다.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그 조회수를 기록했던 영상도요. 그리고 그 댓글에서 가장 많은 이 질문들이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연금저축 관련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 관련한 총정리 및 자주 하시는 질문들 관련해서 좀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. 연금저축 꼭 해야 되냐고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저는 꼭 하라고 권유 좀 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. 우리나라는 그 노인 빈곤율이 가장 세계에서 높은 나라예요. 또 이 70대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기도 하죠. 좀 안타깝지만 이게 팩트예요. 근데 이게 그 국가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 빈곤한 노인들이 생기잖아요. 이게 되게 나중에 부담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런 노인들은 결국은 이 세금으로 다 이제 복지랑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이게 계속 부담이 되니까 국가가 얘기하는 거죠. 너네가 노후 준비 좀 해라. 알아서 좀 하면은 대신에 우리가 혜택을 줄게. 이 혜택이 뭐냐? 이게 바로 연금저축이라는 거예요. 올 초에 그 코로나로 인한 이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을 거예요. 이거 뭐 귀찮다고 난 안 해 하고 신청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이 재난지원금은 약간 뭐 30에서 4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. 근데 그 연금저축으로 인한 이 세금 혜택은요,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수천만 원까지 커질 수 있거든요. 혹은 그 억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몇십만 원 이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는데 이 수천만 원의 연금저축 혜택에는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가지지 않고요.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이게 좀 안타깝죠. 단지 연금저축은 그 연금 목적으로 해야 돼요. 이게 그 뭐 3, 4년 뒤에 투자해서 뭐 차 사야지 아니 뭐 집 사야지 이런 거는 안 돼요. 이 목적에 맞지 않고요. 왜냐하면 이게 그 55세 이전에 찾거나 이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요. 이 세금 혜택이 없거든요. 그래서 순수하게 그 연금 받는 목적으로만 하시면 돼요. 대신에 이런 건강한 건전한 목적으로 이제 한다면은 연금저축은 정말 그 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혜택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꼭 놓치면 안 돼요. 두 번째로 이제 뭐 어떻게 이걸 그럼 가입해야 되냐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1번은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. 너무 구리고 하는 사람도 어차피 없어 별로. 두 번째는 증권사에 이제 펀드나 혹은 이제 ETF로 가입할 수 있죠. 저도 사실 증권사 ETF로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추천드리는데 문제는 3번 보험사예요. 이 대부분의 90% 이상의 사람들은 이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보험사 연금저축은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금리 연동으로 지금 금리는 거의 1%대거든요. 보시면은 연금저축보험, 그쵸? 이런 거 보면은 금리가 1%대잖아요. 얘가 19년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. 이게 내 노후를 위해서 수십 년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1%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그죠? 게다가 이 보험사는 그 수수료 그리고 사업비라고 하죠. 이게 너무 커요. 그래서 좀 저는 좀 비추고요. 보험사는. 근데 이 보험사에 있는 돈을 이 증권사로 옮길 수 있거든요. 근데 옮길 때 보험사가 수수료랑 사업비를 또 떼요. 그래서 이렇게 낸 돈 대비해서 손실 날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손실 보더라도 이 기회비용 생각하면요. 이 증권사, ETF나 펀드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보험사는 그 꼭 연금저축 말고도 무슨 연금 보험도 있고요. 또 무슨 변액연금 같은 것도 있어요.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으로 이런 저축은 다 비춥니다. 이게 뭐 상위 1% 부자들이나 혹은 뭐 법인 이런 애들은 보험을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개인들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이게 좀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험으로 저축보다는 일단 그 연금저축 나라에서 주는 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를 좀 추천드려요.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은 반드시 이 보험사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이제 펀드나 혹은 ETF로 투자하기를 권유드려요. 지금 대부분의 90%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한 사람들이 이 보험사에서 지금 금리 1%로 돈을 굴리고 있거든요. 이게 좀 이 돈이
좀 이렇게 ETF나 펀드, 이 투자로 들어와야지 그나마 좀 어두운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다면은 연금저축의 혜택이 뭘까요? 혜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액공제를 많이 아실 거예요. 얘는 그 소득세를 깎아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그래 연금저축 투자하면은 나중에 그 연말 정산 때 이때 환급 더 받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. 환급 더 많이 받는 거죠. 근데 이게 그 세액공제가 저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거든요. 얘가 크지 않은 거라기보다는 또 이 세액공제 말고 나머지 두 가지 혜택이 더 파워풀하고 혜택이 크거든요.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. 두 번째 이제 혜택은 과세 이연이에요. 이건 말 그대로 당장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과세하지 않아요. 세금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좀 적게 정산하는 거예요. 얘가 뭐 좋은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A 주식에 1,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요. 이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. 단기간에 2배가 나서 이제 2,000만 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절반인 1,000만 원은 현금으로 좀 갖고 있자라고 했을 때 이게 해외 주식이라면은 이 온전히 1,000만 원을 못 만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22%이잖아요. 양도소득세. 이게 세금 빼고 780만 원만 현금화 시킬 수 있죠.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투자하다 보면은 이런 리밸런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여러 차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계속 22%씩 세금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그럼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게 우리의 복리 수익을 갉아먹게 되죠. 하지만 연금저축은 이 계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양도,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. 세금이 없고 설령 이 소득이 수십억이 된다고 해도 한 푼도 세금 안 냅니다. 그만큼 이 세금의 로스 없이 온전히 이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저는 이 과세 이연은 잘만 활용하면은 이 세액공제보다도 훨씬 파워풀하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가장 큰 연금저축의 이 핵심이자 가장 큰 혜택은 저율 과세예요. 이 말 그대로 세금을 조금 뗀다는 뜻이에요. 이게 연금저축은 55세 이상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나이에 따라서 3.3%에서 5.5%만 과세하고 끝이거든요. 이게 아까 해외 주식 그 22% 세금에 비하면은 차이가 꽤 나요. 예를 들어 이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. 30세 이제 25년간 투자한 거죠. 55세까지. 이제 그 매년 400만 원 딱 세액공제 한도까지. 투자 수익은 8%가 났다고 가정하면요. 수익이 지금 이렇게 나고요. 보시면은 해외 ETF에 그냥 투자했을 때와 연금저축으로 투자했을 때 세금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. 이 둘의 수령액은 3천만 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차이가 꽤 크죠. 여기서 투자 수익률을 15%로 가정하면요. 물론 좀 높긴 하지만 차익은 1억 7천이 넘어요. 이게 그 수익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훨씬 벌어지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되는 수준이 세계 최고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복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엄청 걷어야 돼요. 수십 년 뒤에 세금이 지금 해외 주식이 22% 세금인데 얘를 33%로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거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. 그러면은 2억 8천까지 이 차익이 벌어지죠. 이거는 그 세액공제 받은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금액을 재투자했을 때 가정을 안 한 거예요. 이 재투자를 가정하면은 이 혜택은 훨씬 더 커지겠죠.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이 한도가 연 400까지 되거든요. 그러면은 굳이 이거 연 400을 지킬 게 아니고 연금저축 납입 한도인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 풀로 채워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만약에 1,800만 원은 풀로 투자했다 가정하면요. 12억이죠. 12억의 차이가 벌어지죠. 물론 뭐 1,800만 원을 25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. 15% 수익도 너무 높죠.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똑같이 노후 준비를 이렇게 투자하고 한다고 해도요. 이게 연금저축 이 제도를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이 수천만 원 이상의
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여기에 이 세액공제 그리고 이 과세 이연 이 두 가지 혜택까지 더하면요,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.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 뭐 수천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. 물론 이거는 투자 수익을 꾸준히 냈을 때 기준이에요. 그래서 아까 90%의 사람들이 보험사에 투자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요. 그리고 안전한 채권에만 투자해도 안 되죠. 글로벌할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얘기예요, 이거는.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? 이게 아마 가장 큰 그거겠죠. 제가 예전에 그 펀드보다는 ETF를 추천했고요. ETF 중에서도 파생은 너무 좀 불투명해서 별로 안 좋다. 그리고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환해지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. 파생인지 환해지 ETF인지 어떻게 아냐는 질문도 많았어요. 이거는 그 ETF 이름에 나와 있거든요. 보시면은 여기 합성, 붙은 건 합성 ETF고요. H는 환해지 ETF예요. 그래서 이거 이름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들어가지 않은 게 이제 아닌 ETF죠. 워낙 그 ETF 종류가 다양하고요. 사실 개개인의 이 투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. 제가 뭐 딱 추천드리긴 그런데요. 저 말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미국 그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와 그리고 홍콩에 있는 테크 기업들, 항생 테크 ETF라고 하거든요.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미국 나스닥 ETF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영상에 올렸는데요. 상위 10종목이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테슬라, 페이스북, 구글, 엔비디아, 페이팔 등 이제 미국의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그죠? IT, 테크 기업들이 많죠. 플랫폼 테크 기업들. 여기 QQQ ETF를 거의 똑같이 추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생테크 ETF는 얘는 그 홍콩에 상장된 이제 중국의 혁신을 이끄는 테크 기업들이에요. 메이투안 띠엔핑, 샤오미, 알리바바, 텐센트, 써니옵티컬, 진동닷컴, SMIC 이런 플랫폼 테크 기업들이죠. 주로 매출 성장률이 높고요. 그리고 R&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순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타이거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어쨌든 그 이 두 가지 ETF를 동시에 투자하면은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성장하는 이 테크 기업들 모두 담을 수 있죠. 이게 연금저축의 특성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 테크 기업에 투자하면은 장기 성과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. 게다가 제가 연금저축 전에 몇 개월 전에 올렸을 때와 달리 지금 이 수수료 경쟁이 붙었거든요. 이게 0.07%로 다 내려갔어요. 0.07%면은 QQQ보다 더 싼 거거든요. 그리고 항생테크도 보시면은 연 0.09%니까 0.1%도 안 되는 거예요. 수수료 측면에서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항생테크도 상장했고요. 또 이런 차이나 전기차나 이제 중국의 바이오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좀 다양한 ETF들이 좀 나왔더라고요. 얘네 타이거 미래에셋이 컨셉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ETF들도 장기 투자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저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중국의 테크 기업 투자하는 항생테크 여기도 투자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바이오테크도 투자하고 있어요. 여기에 이제 추후에 이제 중국의 이 전기차 관련 이 ETF도 같이 투자할 예정이에요. 근데 이제 뭐 그 투자요. 정답은 없죠. 제가 지금 이 투자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. 이게 본인의 이제 상황, 재무 상황이나 재무 목표, 이제 투자에 대한 철학 이런 거에 맞는 이제 ETF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.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. 그리고 또 공부를 또 계속해서 자신이 판단해야 돼요.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또 질문하시는 게 연금저축이 이렇게 저율로 과세하는 기준이 있는데요. 이게 그 월 100만 원까지예요.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이게 그 세금에 이 저율과세 혜택이 없어지거든요. 연 1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잖아요. 1200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13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어요. 그러면은 이 추가 오버된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이 없는 게 아니고요. 이 13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고율로 과세하거든요. 게다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이걸 합산해요. 진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1200만 원은
제 생각에는 나중에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향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거든요. 애초에 이 기준이 600만 원이었어요. 근데 이게 2013년에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1200만 원으로 개정된 거예요. 그러니까 추후에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죠.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. 그쵸. 사실상 연금저축에 나중에 돈이 수억 원 쌓였는데 이거 월 100만 원씩만 막 받는 거 지키려고 하면은 이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. 또 한때 이슈가 되었던 거는 그 연금저축에 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. 이 적립금. 이거를 투자 수익 이거를 나중에 연금을 이제 수령할 때요. 이거 수령한 이후에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이슈가 많았어요. 이게 뭐 미래에셋 말고는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금리 1% 시대잖아요. 근데 그때 가서 이 수억 원 쌓여 있고 연금 수령도 수십 년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투자가 안 된다? 금리 1%에 막 묶여 있다? 그러면 아마 이거 폭동이 일어날걸요? 그래서 미래에 이거 변경될 것이다. 근데 만약에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거 투자 가능한 그런 이 증권사로요. 근데 적립금 이전하면 돼요. 그쵸? 지금도 있잖아요. 만약에 이게 되면은 그 고집 피우면서 고객들이 이렇게 이탈할 텐데 이거를 그냥 지켜보는 그런 증권사가 과연 있을까요? 다들 아마 이건 투자 가능하게 변경을 할 거예요.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정리하자면은 그 연금 저축은요. 무조건 옳다. 이 꼭 하셔야 돼요. 단 이제 연금 수령 목적으로 하셔야겠죠. 그 두 번째는 증권사에 ETF로 하셔라. 보험사 같은 걸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이 그 세액공제 이런 게 아니고요. 저율과세다. 그래서 이 차이는 나중에 가면은 수천만 원에서 정말 그 억대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와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항생 테크 기업들 이 두 개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정답은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이제 상황과 성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